그대로 요 그림으로 그렸기 때문에 이 도표만 하면 돼요. 이거는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은 게 단순한 뭐 명상을 설명하기는 했는데 브레인 전체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걸 공부할 때 가장 좋아요. 20군데 이상 브레인 영역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깨달음은 출가하시는 거잖아요. 가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선생님 버전으로 가출하고 출가는 다르잖아요.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출가했다는 말은 뭐냐면 누가 뭐래도 의지력이라는 거예요. 선방에 들어가서 화두를 잡는 거는 극단적인 의지력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의지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은 무의식 세계가 아닙니다. 깨달음은 의식에서 시작해서 의식으로 끝나는 철저한 의식의 세계고 그 의식 중에서도 가장 강한 그걸 뭐라고 그러죠? 화음에서 안욕따라 삼략삼불이. 화음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발보리심. 왜 그게 그렇게 강하게 강조했는가가 이거 그대로 설명이 돼요.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 프리프론탈. 우리의 강한 목적지향성, 의지력, 대의단, 대분심. 그게 뭐죠? 바로 의지력이잖아요. 그래서 출발은 어디서 하느냐 하면 라이트 레프트 프리프론탈 코텍스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앞 시간에 내가 이제 인간 전체 진화를 이야기할 때 도파민하고 세로토닌 이야기했잖아요. 이쪽 이야기에서는 도파민도 나오는데 굉장히 복합적인데 가장 중요한 건 글루타메이트예요. 글루타메이트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DNA 신피질이에요. 그럼 이제 깨달음은 구체적으로 어디서 일어나는가를 물으면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브레인과학적으로 이 브레인 아까 신문지에 많은 신피질 그 예측을 만드는 신피질이 전체 관장하고 그 다음 그 밑에 들어와서 더 핵심적으로 관장하는 시상하부 적극적 보상 이야기했던 시상하부가 컨트롤 잡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시상하부하고 이쪽 DNA 전체하고 이 두 가지 적용이고 그 다음에 밑으로 들어가고 교환 부교환 그 척추신경에 대해서 빠삭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이쪽에 깨달음을 진짜 학문적으로 공부한 뭐 그런 경우 드문데 하려면 실제로 도움받는 거는 발생학을 해야 돼요. 태아, 엄마 태 속에서부터 브레인이 어떻게 발생하는가가 하이웨이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브레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기억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의지력을 만드는 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도파민, 세로토닌보다 글루타메이트예요. 그래서 데네피질은 글루타메이트하고 가바라는 두 가지 기억을 만드는 두 가지 물질이 장악하고 있어요. 8대2로. 그래서 여기서 글루타메이트가 나와요. 근데 글루타메이트가 여기서 모든 화살표는 진하게 나오는 전부 다 글루타메이트입니다. 그래서 글루타메이트가 나와갖고 오른쪽을 먼저 시작을 하면 오른쪽 전전두엽에서 대80이 일어나면 글루타메이트 확 플러스는 많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확 분출이 되면 약을 곧좀 어디로 리커넥트 하면 바로 라이트 오른쪽에 있는 살라믹 렉티큘라 누클레이스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서 뭐냐면 이걸 갖다 놓으면 수도꼭지 같아요. 여기서 감각의 문을 열어주고 잠가주는 장치가 시상커물핵이에요. 시상커물핵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 점선은 억제선입니다. 여기서 요게 수도꼭지를 잠가을 해요. 요 케미칼이. 이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글루타메이트는 악셀레이터. 그 다음에 요 가바는 브레이크. 자, 예를 들어서 뭐 가바가 적게 나오면 가바가 데네피질에 글루타메이트가 80%, 가바가 20%예요. 엑셀레이터가 하세요. 엑셀레이터를 산불이라고 보면 돼요. 산불이 번져요. 그러면 불 끄는 물이 뭐냐면 가바에 해당돼요. 근데 비율이 8대2 정도가 정상적인데 가바가 조금 적게 나오면 일어나는 게 간질 발작이에요. 그래서 시각을 바로 모든 감각이 눈을 뜨고 있잖아요. 화두를 들어 눈을 뜨고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야가 시각 여기 뭐냐면 외척 설상핵이에요. 야가 바로 시각 중재핵이에요. 시각을 잠가버려요. 이 점선이 잠가졌다는 거예요. 잠가버리고 나면 바로 그래서 아까 요 상후두 종류면 여기가 시각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측정하느냐 하면 마음을 측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글루코스에다가 방사성 물질을 넣어갖고 펫 장비 알죠? 펫을 찍어보면 여기에 글루코스 소모가 줄어든다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쪽을 작용을 안 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작용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시그널이 그 다음 어떻게 되냐 하면 해마로 들어가요. 자, 해마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편도체로 가요. 다 기본으로 다 하셔야 돼요. 편도체는 우리 감정하고 게이지 링크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이 해마에서 어디를 하면 잘 따라오세요. 해마에서 히포캄퍼스에서 올라가서 누클레어 컴패스를 타고 이쪽에 요 잘 나왔어요. 이쪽보다. 그러니까 이 도표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왼쪽 브레인, 이게 오른쪽 브레인인데 여기 있는 복잡함을 이쪽에 다 그려줘야 돼요. 그게 좀 생략한 거예요. 네. 그래서 왼쪽, 오른쪽 히포캄퍼스에서 바로 전전두엽 다시 피드백 돼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하냐면 리버스 모듈레이션이라고 그래요. 리버스 모듈레이션이 뭐냐면 깨달아야 되겠다고 막 너무 긴장을 하고 너무 막 이렇게 하면 이쪽에서 너무 액티비티가 일어나요. 이걸 조율을 해줘야 돼요. 이 전전두엽이 너무 흥분하면
야가 좀 늘어주고 너무 가라앉으면 야가 올려주고 예를 들면 그 선선어록들이나 이런 데 보면 현악기 현을 고르듯이 닭이 계란을 품듯이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너무 과잉으로 집중을 하든지 너무 꽉 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느슨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해마에서 전전두입으로 리버스로 조절해주고 있어요. 지금 브레인과학에서 이거는 좀 명상 때 그런데 일상생활에서도 전전두입하고 이 해마가 어떤 식으로 조율을 하는가가 지난 10년 사이에 브레인과학에서 가장 하기 쉽니다. 이쪽에 노벨상이 2분 나왔는데도 아직 이 비물이 한 반 정도밖에 안 풀렸어요. 50% 정도밖에 안 풀렸어요. 지금도 네로라는 과학자들이 해마하고 이 프리프론탈하고의 상호 주고받는 이 소리를 엿들으려고 전 세계 여러 군데 실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보겠습니다. 어쨌든 깨달은 대발심이 쫙 늘어와갖고 어디로 가냐면 몇 가지 와요. 시상하고. 그래서 크게 보면 이 중간에는 연결해주는 단계고 조율해주는 단계고 이어서 먼저 발심, 출발을 했고 발심을 했고 이번 한철 이렇게 되는 거고 이쯤 들어오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몸이 이제 드디어 밀어붙이는 거예요. 몸이. 그걸 시상하부. 시상하부를 이제 정하게 하시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시상하부는 뭐라 하냐면 직접 적극적 보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시상하부에서 어디냐면 벤트로미디얼 하이포살라머스. 이 하이포살라머스를 시상하거든요. 그래서 이 벤트로미디얼이 바로 뭐냐면 만족 중추요. 아까 세로토닌하고 도파민 이야기했죠.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 세로토닌 도파민 이야기 무지하게 들을 거예요. 유튜브 봐도 어디서 많이 헷갈리지 마세요. 진화적으로 보면 딱 명확해요. 도파민은 뭐다? 먹을 거 내 몸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걸로 가야지. 근데 얘가 도망을 간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추적해야 되죠. 안 달라져. 영원히 잡을 때까지 끝없이 보물 찾기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초등학교 1학년 범소풍이나 궁극에 하는 거나 동일한 보물 찾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냐 하면 바로 만족을 느낍니다. 만족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평온함, 스탑으로 가요. 그게 바로 부교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5년 동안 생물 시스템이 시소 게임을 하는데 흥분하는 교감, 그 다음에 에너지 세이브하는 부교감의 균형추가 바로 우리 생명 현상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어서도 당연히 부교감인 하이포살라머스가 욕망을 억제해요. 그래서 이 벤트로미디얼 핵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곧장 만족해버려요. 포만감을 느껴버려요. 포만감을 느끼면 어떻게 되죠? 사냥 안 나가요. 포만감을 계속 느끼고 누워있으면 지루해져요. 그 다음 감독 쪽으로 우울해져요. 같은 계열입니다. 그래서 너무 평화 찾지 마세요. 그것도 어느 선까지 평화가 지속되면 우울해져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범례측 상해까지 오면 이게 부교감 내려갔을 때는 파라심페틱으로 해요. 그 다음에 이쪽이 여기까지 내려오면 궁극적으로 들어가냐면 노코스셀로로서 청반핵으로 가요. 청반핵에 노로에피네핀, 노로에피네핀은 어텐션을 하게 하는 물질인데 야가 줄어들어요. 저 어텐션 언제 일어나요? 이쪽이 먹잇감인데 이거 어텐션이에요. 먹잇감 있고 가는 건 전부 다 교감 쪽이에요. 이거는 포만감을 느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들이 줄어드니까 혈중에 사냥 나갈 때 필요한 급발진할 때 필요한 코르티졸이 줄어들어요. 코르티졸은 포당을 방출시키는 거예요. 포당을 사용하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면 또 이건 좀 어려운 생리작용입니다. 이 실방이 파라벤트칼 누클레이스 코르티졸이 줄어들면 이 시그널이 올라가면 이게 줄어들면 뭐가 줄어드느냐, 뭐가 반대로 증가하느냐면 아르기닌 바소프레신이 증가해요. 바소프레신은 뭐냐면 바로 혈압을 높여주는 물질이에요. 자, 그럼 혈압은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요? 간단해요. 혈압이 높아지는 것은 해장국 먹으면 높아져요. 왜 그럴까요? 해장국 속에 소금이 많아요. 혈중에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면 물을 빨아들여요. 배추 담글 때 소금물에 담그면 배추가 조금 하잖아요. 배추에 있는 물이 소금물로 뺏기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저래 같아요. 그러니까 혈중에 나트륨이 높아지면 바로 세포에 있는 물이 혈관으로 가버려요. 그럼 혈관이 팽팽해지죠. 그게 바로 혈압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혈압이 높아지니까 암기가 되니까 혈류 속도가 빨라지죠. 혈류 속도가 빨라지니까 브레인에 글루코스나 산소나 많이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나는 같이. 겨울에는 해장국 부에 힘이 나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면 자, 이거는 이게 다 상반됐다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야는 캄다운, 평온심을 가요. 그러니까 흥분하지 않아요. 흥분하지 않는데 놀랍게도 이쪽 가서 혈압이 높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이 궁극의 상태는 모순되는 두 개가 딱 만나갖고 균형을 잡히는 이런 상태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갈게요. 이 아르기닌 바소프레신은 또 최근에 밝혀진 두 번째 작용이 뭐냐 하면 혈압을 높여주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기억을 생생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소소영령,
두두 물물이 소소 영영하다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저는 불교를 대학 시절에 범어사 지유 스님 아시죠? 지유 스님 그런 이야기 잘 아세요. 공적 영지하고 소소 영영한 그 상태. 소소 영영하다는 말은 두두 물물이 다 보이잖아요. 다 그대로 보는데 따라가지 않는 거잖아요. 다 보이는 거. 바로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매개해 준 게 바로 아린이 말씀 부르시는 공태예요. 네. 자, 그럼 이거 보교감 흐름이고. 자, 보교감 흐름은 어쨌든 에너지를 줄이는 거예요. 컴다운 하는 거예요. 에너지 계속 줄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죽을 수 있어요. 요거 내가 지난 4년 동안에 이쪽 계열책을 한 2권을 강의를 했어요. 아프리카의 그 종교 중에 부두교라는 게 있어요. 부두교에는 그 원시 종교인데 지금도 있습니다. 부두교가. 그래서 그 주술사가 그 신도한테 주문을 걸어갖고 그러면 그 신도가 죽어요. 왜 죽는다 봤더니 이게 에피소드가 아니고 브레인과학에 굉장히 유명한 그 하버드 교수 제임스라는 사람이 그 150년 전에 이 사람이 첫 논문을 쓴 게 부두교 환자가 그 죽었는 그거에 대해서 논문을 썼어요. 저주를 받으면 보교감이 활성이 돼요. 활동을 안 해요. 우리가 모든 이게 보교감 쪽으로 가보면 가장 뿌리가 5억 년 전에 우리가 지금도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면 무서운 걸 보면 어떻게 해요? 얼어붙는다 그러잖아요. 얼어붙는 게 그 극단적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심장으로 가는 보교감이 너무 액티비티가 높아져 버리면 심장 박동이 줄어들다가 스탑해버려요. 화났을 때 차분해지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 내가 굉장히 옛날에 존경했어요. 굉장히 수행을 많이 해서 저런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이거 보면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차분해진 게 아니고 보교감 작동이 보통보다 작대갖고 심장 박동을 낮춰준 거예요. 이게 저주를 받을 경우는 극단적으로 낮춰버리면 심장 박동이 스탑해버려요.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런 차원으로 봐야 돼 이게. 그래서 근데 이 보교감이 계속 컴다운을 시키는 상태입니다. 의지력 갖고. 그래서 평온심. 네, 백장회 선사의 평상심이 도달했던 그것도 같은 계열이잖아요. 사마티. 비파사나 사마티가 있잖아요. 멈춰라. 멈추면 어떻게 되는데? 죽는데. 계속 멈추면 죽어요. 정확히 봐야 돼요. 멈추되 이어서 어떻게 되면 다시 멈추는 계열인데 쫙 가서 역발상으로 노출이 생겨버려요. 여기서 폭발해버려요. 혈압이 폭발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공적한데 영지한 소소 영리한 게 다 보이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계열이 이제 오는데 이게 어쨌든 보교감이 있다 보니 컴다운을 시켜줘요. 사마티예요. 그럼 이 계열이 어디로 이게 계속 억제 해주면 억제를 이쪽에서는 이 댐을 막았다는 거야. 막 그 산란심의 댐을 그 분별심을 모든 일어나는 댐을 막아 억제를 계속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과잉 억제로 간다는 거예요. 과잉 억제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느 순간에 이 댐이 폭발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브룩스로라고 그래요. 그럼 어디로 곧장 가느냐 하면 바로 왼쪽 지상압으로 가요. 레트럴 하이포살라무스는 레트럴 하이포살라무스는 뭐냐면 기하중수요. 연끌 기신이요. 먹어도 배고픈 기신이 져 있는 거예요. 이게 교감중수요.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하는 거예요. 됐죠? 이 세상을 하면 그냥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쪽에 미디얼 프로그램 번들이 지나가고 우리가 브레인 공부해보면 여기 욕망의 하이웨이라고 그래요. 식욕을 중심으로 성욕, 식욕 살아야 되던 욕망이 이리로 지나가요. 이 안을 트릭을 해버려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면 밑으로 내려가요. 야가 교감의 대상이에요. 직접적 교감에 뭐냐면 전방 사단장쯤 되는 거예요. 돌격 앞으로 명령 내리는 명령 내려버리는 거예요. 내리면 바로 심패틱이 어디로 왔냐면 척추에 심패틱 트렁크라고 있어요. 그걸로 쫙 가요. 그러면 이제 흥분해지는 거예요. 손발이 바빠지는 거예요. 지금 저처럼 막 선생님들 한 번도 안 좋고 열심히 들으니까 저 기분 좋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쫙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야가 쫙 오면서 또 여기로 가잖아요. 먼저 어디로 가는가 하면 바로 앞에로 가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세로토닌입니다. 세로토닌이 확, 플러스는 보통 때보다 확 분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로토닌 분출하면 야가 송가체를 트릭을 해요. 그럼 송가체가 뭐가 있느냐면 멜라토닌이에요. 다 아시잖아요. 멜라토닌이 폭발해버려요. 이게 그 깨달음은요, 한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모순의 극치입니다. 양립할 수 없는 두 개를 끝까지 밀어붙여갖고, 흥분하는 거 끝까지 밀어붙이고, 큰 담대를 끝까지 밀어붙여갖고, 붕괴되지 않는 상태를 만드는 게 그 풍국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야는 원래 평온한 컴다운의 물질인데, 이쪽에 심패틱 계열로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가 많아지면, 분자식으로 보면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그 아편이라든지 실로시빈이라고 있어요. 그 분자식을 보면요, 세로토닌에서 조금만 변형하면 그 분자가 만들어져요. 간단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세로토닌에서 멜라토닌이 만들어집니다. 내가 분자식으로 써보면 금방 이해를 해요. 원자가 만약에 한
한 100개 정도가 붙어있다면 그 원자 중에 한 서너 개만 위치를 바꾸고 이렇게 하면 다른 분자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세로토닌에서 멜라토닌이 만들어지고 멜라토닌 농도가 어마어마하게 피크점을 찌르고 나면 이 멜라토닌이 변형이 돼요. 뭘로 바뀌냐면 DMT라는 케미컬로 바뀌어요. 이거는 한번 찾아보시면 마약을 하든지 이쪽을 하는 사람들에서는 아주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DMT라는 이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 바깥에 있는 3차원 시공을 왜곡시켜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왜곡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아웃 오브 바디, 흔히 말하는 유체이탈 같은 느낌을 줘요. 왜곡을 전체시켜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서 이 세로토닌이 확 분출되면 이 세로토닌에 촉발받은 바로 뭐냐면 아세틸콜린, 그 유명한 베살 누클레어스, 아세틸콜린 센터가 우리 브레인 한 6군데 있는데 아세틸콜린이 나오는 핵 중에 가장 강한 핵이 마이네르트 기저핵인데 그게 지금 이거예요. 그래서 아세틸콜린이 폭발적으로 나와버려요. 자, 아세틸콜린은 뭐냐 하면 같은 얘기 할게요. 우리의 기억작용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많이 나오냐면 깨있을 때보다 꿈에서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우리가 보는 낮 동안의 세계는 구름 뻑뻑 나 있어요. 어떤 꿈이라도 그 빈틈이 없어요. 모든 이미지가 촘촘하게 연결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미지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구멍 뻑뻑해. 내가 감히 일주일도 엉뚱한 생각하고 있고 졸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아세틸콜린 분비가 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어서 아세틸콜린 폭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거의 한 20년 됐나요? 도쿄 살인캐슬 사건 알아요? 도쿄 지하철에서 살인캐슬을 해갖고 몇 사람 죽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때 후유증이 있었는데 그 후유증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살인캐슬을 흡입한 사람이 살아남았는데 일상생활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옛날 기억들이 폭발적으로 떠올라갖고 나중에 봤더니 살인캐슬가 아세틸콜린 역할을 해버린 거예요. 폭발적으로 이 사람 옛날 기억을 연결해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그 딱 순간이 되면 자기 모든 기억들이 폭발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나오고 이게 촘촘하게 연결되고 그 연결되는 상태에서 야도 지금 작동을 하잖아요. 강하게 작동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전부 다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침에 그때 들어갔을 때 본 거는 평생 기억으로 남는다. 그 기억의 파라노마가 자기 일생에 있었던 모든 게 다 펼쳐진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우의 왼쪽에 있는 이 프리프론탈에서 이렇게 가서 글루타메이트를 이것도 지상하부입니다. 지상하부의 아크웨이터, 공상핵이라고 있어요. 활공자, 활모양으로 된 이 핵에다가 자극을 줘요. 그럼 그거 뭐냐면 그게 바로 마약의 중수예요. 베타 엔돌핀이 폭발해버려요. 그래서 용맹정진하고 뭐 심지어 뭐 며칠 동안 잠 안 자고 막 마지막에 동안과 하고 용맹정진 하잖아요. 그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몸은 뭐 거의 보통 때 같으면 몸살이 나도 몇 분 날 거 아니야. 몸이 빠스러질 정도로 피곤한 상태인데도 본인이 그걸 못 느껴요. 왜냐하면 제대로 했다면 이제 베타 엔돌핀에서는 엔돌핀은 뭐냐면 안에서 이런 그 마약이란 말이에요. 브레인이 마약을 만들어버려요. 완벽한 쾌감이 온몸을 휩싸는다는 거예요. 모든 모르핀은 기본적인 역할이 뭐냐면 통증을 완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맹전진하면 몸이 막 빠스러질 것 같은데도 그 견딜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베타 엔돌핀을 폭발을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자, 물결을 보세요. 이렇게 되면 마지막에 이런 계열 와갖고 그 다음 이 계열 와서 이 불쑥을 뜨면 이게 리버스로 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오면 이어서 일로 다시 올라가요. 지상합에서 전전도 올라가요. 그래서 이어서도 올라가고 위에서도 내려오고 이게 오른쪽 브레인 왼쪽 브레인 동시에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적각적 보상의 시상합도 100% 작동하고 교감도 100%, 부교감도 100% 작용하고 그 다음에 통증을 전부 다 베타딘을 막아주고 그 다음에 내 모든 기억들을 지금 일어나는 모든 걸 소소영영하게 잠기고 바꿔주고 근데 이 전체 일어나는 이 양쪽의 오른쪽 왼쪽의 산불이 동시에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대략 100분의 1초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관문 돌파할 때는 이 전체가 거대한 산불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양쪽 내에서 공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딱 되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는데 전부 모델링을 해야 돼요. 아까 그 수도꼭지 장군의 핵이 요거예요. 이거는 그 아까 명상 그게 아니고 실제 우리 이게 척수요. 요게 이제 감각이 들어오는데요. 이게 바로 교감 중추예요.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쭉 올라가서 여기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운동은 이렇게 내려오고 이 전부 가문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해봤어? 생각해봤어. 전부 다 상징이잖아요. 생각해보란 말이 2단계입니다. 브레인이 어떻게 작동하는 세계 모델을 내가 입체로 만들었잖아요. 어떤 체계도 없어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럼 나는 이 모델을 갖고 세상을 예측하는 거예요. 이게 내 세상이에요. 이 속에 10년 전에 썼던 그 800페이지 책이 이 그림 하나 속에 다 들어가요. 이게 모델이에요.
그래서 신문지만 한 게 뭘 하느냐? 바로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그 모델이 뭘 한다? 예측하는 모델이라. 그밖에 없어요. 그걸 감각이라 부르고 지각이라 부르고 느낌이라 부르고 온갖 게 다르게 부를 뿐이지 우리는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모델? 세계의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바깥 세계를 보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델 속에 살고 모델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여줄게요. 네, 수라야, 자, 넌 해보세요. 자, 스탑. 넌 하기 전에 요것만 깨달으면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바깥을 보는 게 아닙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제 오늘 저를 만났으면 눈은 보는 기관이 아닙니다. 귀는 듣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면 눈하고 귀하고 이 피부는 이 감각기관은 뭘 하는 거냐면요. 옛날에 그쪽을 기억해놨는 걸 문을 여는 열쇠 터치만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거의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 눈은 바깥 세계에 오는 빛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 눈이 보는 기관이 아니라 하면 그래도 보이잖아요. 보는 기관이 아니라 했는데 어떻게 보이느냐. 내가 보는 모든 것은 바깥을 본 것이 아니고 뭘 봤다? 이 안을 보았다는 거예요. 안에 내 모델을 봤다는 거예요. 자, 지금 모델을 보여줄게요. 그런 경우를 실제로 보기 어려운데 이게 바로 그 예 중에 하나입니다. 자, 늘 하기 전에 이게 종이탈이요. 아시타니 여기 종이탈이요. 자, 여러분 종이탈 얼굴을 보고 있어요. 맞죠? 그럼 종이탈을 보고 있으면 코는 앞으로 튀어나와 있죠. 됐죠? 그게 모델이에요. 들어간 코를 본 적 있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그 세계는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그 세계가 실제로 등장할 경우에는 없는 거는 제거하고 원래 있었던 걸로 바꿔놔버려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요거만 이해하시면 우리가 바깥 세계를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보고 있다는 말 알게 돼요. 코가 우리가 보는 모든 80억 인류의 코는 튀어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코가 들어간 사람을 코가 안으로 들어간 사람을 한 명이라도 봤으면 이 게임은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코가 진짜 들어간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그거요. 진짜 들어간 사람을 보면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 모델이 코는 무조건 튀어나와서라는 그걸로 바깥치기 해버려요. 그 바깥치기 하는 순간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탈이 코가 튀어나왔으면 종이탈을 뒤집으면 코는 들어가 있는 거죠. 맞죠? 그럼 종이탈을 뒤집으면 돼요. 종이탈을 뒤집으면 코가 들어간 걸 처음 알아요. 처음 아는데 순간적으로 감각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갔네 아는데 우리가 보는 것은 바로 트리거가 해주는 거라 그랬죠. 트리거 하는 과정까지는 봐요. 보는데 실제로 본 거는 뭐냐면 튀어나온 코를 봐요. 됐죠? 네, 한번 해보세요. 이게 코가 들어갔는데 잠시만요. 자, 이게 실제. 자, 이게 이제 코가 튀어나왔어요. 이거는 종이탈 앞면이요. 앞면이요. 자, 뒷면이 보이는데 처음에 들어간 게 보여요. 요 이상을 느끼셔야 돼요. 바깥쪽에 하나 보였죠? 처음에 들어간 게 보여요. 다 안쪽이 보여요. 다시 한번. 이게 가짜예요. 근데 태어난 걸 보죠. 실제로 들어가 있어요. 만지면 들어가 있어요. 뭐가 시작했어요? 명확해졌죠? 우리는 바깥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측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측 모델을 보고 있는 거예요. 1%도 진실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1%도 0.001% 진실이라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내부에서는. 전부 다 이어서 만든 모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야기하는 거 그걸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요. 해봤을 다음에 생각해봤어가 뭐냐면 시뮬레이션이에요. 생각은 100% 진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에요. 그걸 물리학자는 생각학자는 뭐라 하잖아요. 어떤 물리 방정식에도 의미란 함은 없어요. 그 많은 수학 방정식, 그 많은 화학 방정식, 그 많은 물리 방정식 속에 의미란 텀은 없어요. 그거는 우리 브레인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 널 하기 전에 이게 여러분들 보는 실제예요. 코가 튀어나와 있잖아요. 딱 보는 순간 있긴 해요. 보는 순간은 감각에서 망막에서부터 이걸 바텀업이라고 그래요. 바텀업이 올라오는 순간 딜레이 타임 없이 위에서부터 내려와요. 그걸 탑다운이라고 그래요. 그 탑다운을 우리 생각이라고 그러고 우리의 모델이라고 그래요. 그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게 결론은 뭐냐면 동일한 해외여행을 갔다 와갖고 가장 멋있는 장면이 어디 물어보면 다 달라요. 왜냐하면 그 경치에 대한 세계 모델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의미를 생성하는 동시에 의미에 갇힌 존재예요. 우주는 중력에 갇혔고 동물은 감각에 갇혀 있고 인간은 의미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나 이 모든 것들이 넌센스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분리문자, 직시, 인신 그 모든 이야기가 뭐냐면 언어로 된 의미의 세계를 넘어선 그걸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 보세요. 들어갔잖아요. 들어가는 거 보이죠? 다시 들어보세요. 이게 앞면이에요. 튀어나온 맞죠? 이거 맞아요. 맞는데 돌려보세요. 들어가는 순간이 보여요. 근데 바깥이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세상에. 자, 이걸 뭐라 하냐면 눈 뜨고 당하는 거예요. 눈 뜨고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깥을 보는 게 아닙니다. 오메사이즈.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게 환상입니다. 환각입니다. 환각인데 감각의 조율을 받는 환각을 우리가 바깥 세상을 본다고 하고 꿈하고 현실은 차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감각의 조율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환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제어된 환각입니다. 존재하는 것은 우리 인간한테서는 99% 환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착각은 착각이 아닙니다. 그게 우주입니다. 그걸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거에 우리는 갇혀있는 존재예요. 뭐에? 의미에 갇혀있는 존재. 그래서 그 다음이 뭐냐면 시뮬레이션이에요. 그 시뮬레이션을 다르게 말하면 가짜 트라이 에라예요.